네, 반갑습니다. 저는 배재구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은 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용모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사진만 받으신 설명의 자료 사진을 보시면은 좀 기대를 하고 오셨을 텐데 우리 좀 다른 사람이 다 있어서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배재고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으실 내용은 시험에 대한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정확히는 배재고 출정의 경향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려봤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체 튼트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 화학이라는 과목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재구를 제외한 타 학교는 단원이 고사별로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1단원 1학기 중간고사, 2단원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배재구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진도가 선생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란 건 1단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1단원에 플러스 알파로 나가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1단원과 2단원의 일부분, 그 다음은 2단원하고 3단원, 그 다음은 3단원, 그 다음은 4단원,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는 전범위 이렇게 이제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진도가 일단 좀 많이 나간다. 그래서 좀 중구난방이다라는 특징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별 난이도 편차가 좀 존재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화학이라는 과목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는 건데요. 이 화학에서 이 4개의 단원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을 뽑아라라고 하면 학생들이 항상 1단원하고 4단원을 뽑아요. 이 1단원하고 4단원을 뽑은 이유 자체가 여기가 계산량이 정말 많습니다. 계산량이 정말 많고 암기성 파트가 없어요. 사실상 암기성 파트 진짜 끽해봐야 한두 문제, 나머지 싹 다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여기는 쉬운데 나머지 파트는 또 쉽네 이러니까 난이도 편차가 조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시험 난이도는 이제 수능 특강 2점에서 3점 정도의 난이도라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 주변 학교에서 보통 화학이 어려운 학교 뽑아라라고 하면 두 학교 뽑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배재고랑 상일여고 이렇게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재고의 화학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이제 파회법이라고 할까요? 그 와중에도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거는 학교별 프린트가 나가요. 이 프린트가 문제 프린트가 나가거든요. 보통 이제 그 해당되는 문제 프린트를 한 16문제 정도 주세요. 고사별로 이제 16문제가 나갈 건데 이 16문제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한 46문제를 선택해서 변형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프린트만 어느 정도 잘 파도 괜찮다. 그래서 프린트 문제가 변형돼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고사별 특징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먼저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계산량이 많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약간 사고가 났습니다. 재작년까지만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사실 어렵게 내더라도 배재고 학생들은 곧잘 따라가서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하나 혹은 2개 틀리면 1등급이 원래 정배였던 시험이었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가. 근데 작년에 모 화학 선생님께서 문제를 정말 괴랄하게 내치는 바람에 이 화학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문학 지문처럼 문제를 엄청 길게 조건들을 엄청 길게 달아놓고 한 문제 제외하고 싹 다 계산 문제를 출제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애들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은 잘 찍으면 1등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1등급 컷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개 틀려도 1등급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작년에 그렇게 출제가 됐었다. 근데 물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선생님 화학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고치긴 하셨지만 근데 혹시나 언제 다시 그렇게 출제할지는 모른다라는 점.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이 많으니까 간이 갈 거고 1컷은 상대로 낮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또 작년에 그렇게 출제됐고 올해가 그렇게 출제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난이도까지 저는 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2단원, 남은 2단원 부분하고 이제 3단원 앞부분 살짝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파트의 특징 자체가 계산이 거의 없어요. 계산이 거의 없고 암기성 파트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기가 되게 편해요. 왜? 외울 것만 외우면 되거든. 그래서 외울 것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여기 파트는 상대적으로 쉽고 대신 그렇기 때문에 1등 컷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으면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학기 기말고사까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자, 다음은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네,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3단원의 뒷부분이랑 그 다음에 4단원의 중화반응이라는 파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중화반응이라는 파트가 사실 화학 1에서 제일 어려운 3가지 파트 중에 하나예요. 제일 3가지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파트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1컷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에 해당됩니다. 보통 하나에서 2개 정도면 1등급 컷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화반응 자체가 사실 이 1단원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1단원을 혹시나 포기를 했던 친구들은 여기 파트를 공부할 때 상당히 매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학기 중간고사의 특징이고요.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는 4단원의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 4단원의 남은 부분과 그리고 그 해 수능에서 봤던 문제가 출제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수능이겠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이 본 수능이 그대로 출제됩니다. 20문항이잖아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13문항을 뽑아주세요. 그 13문항을 뽑고 거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전범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부할 때는 부담이 되긴 하겠다만 그나마 그 와중에 다행인 거는 이 13문항이 숫자만 변형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 할 줄 알고 문제만 풀 줄 알면 충분히 맞을 수 있게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학기 기말고사는 그해 수능 문항이 출제가 된다는 거. 보통 13문항을 뽑아주세요. 그래서 그 13문항에서 출제가 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4단원, 4단원이라는 파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 좀 비슷한 경향을 띠거든요. 이때쯤 가면 학생들의 부류가 조금 나뉘어요. 화학을 포기하는 친구가 있고 포기하지 않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컷이 낮습니다. 포기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만 공부해도 충분히 등급이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제고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제가 소개해드려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 수업의 포인트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의 논리적인 접근과 세세한 정리를 잡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차원이 다른 문제풀이. 약간 뭐랄까요? 제가 자랑하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굉장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풀이인데 이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을 풀어드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수업의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개념의 세세한 정리. 사실 배제고 친구들 우리 남학생들 잘 아시다시피 계산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암기에서 그냥 덜렁덜렁대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특히 그 배제고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수업의 판서 일부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최대한 진짜 하나하나 개념 세세하게 다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그림도 제가 하나하나 다 그리거든요. 그림 하나하나 해서 암기성 파트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배제고에서 출제했던 개념들이라든지 혹은 그런 보기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대표적인 판서를 하나 가져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배제에서 출제되는 이런 세상 개념들을 다 소개를 해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이라는 문제풀이는 이게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되게 자랑하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요게 이제 3년 전일 거예요, 아마. 3년 전에 수능에서 나왔던 17번인가 16번 문항을 조금 어렵게 변형시킨 형태의 문제인데, 이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뭐 이게 A, EA 뭐 숫자 몇 개 적혀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숫자가 별로 없는데 이제 답이 띡띡 튀어나왔거든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지를 보면은 되게 깔끔하다. 딱 숫자가 몇 개 적혀있는데 답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막 지저분하게 써서 답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제가 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숫자 띡띡 써서 답 뽑아내는 걸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런 저를 보고 따라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소개해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문제풀이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거를 간단하게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화학에서 많이 하는 계산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여기에 주머니가 2개가 있는데 A하고 B 주머니에 그 구슬이 담겨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 이제 각각의 주머니에 구슬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화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던져놔요. 자, A하고 B 구슬이 있어. 근데 B에는 이제 A하고 비교했을 때 구슬이 3배 정도 있어. 이렇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구슬의 개수를 모르는데 여기에는 구슬이 A에 비해서 3배 정도 있어. 이렇게 딱 알려줘요. 그 이제 어떤 형태로 또 던져주냐면은, 자, 여기 B에는 구슬이 들어가 있는데 A보다는 4개 많은 형태로 던져져 있어. 요게 이제 보통 화학에서 많이 하는 계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A하고 B에 구슬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3배 정도의 구슬이 들어가 있네. 아, 3배만큼의 구슬이 들어가 있구나. 다음 여기 이제 B에는 구슬이 들어가 있는데 4개만큼이 더 들어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주머니에는 몇 개의 구슬이 들어가 있니? 이런 건 이제 보통 화학에서 많이 하는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주했을 때 학생의 분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을 미리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뭐 B가 3배라고 했으니까 B는 3A야. 그렇구나. B는 A보다 4개 많다고 했으니까 B는 A 더하기 4야.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뭐 해야겠다? 연립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푸는 게 일반적인 학생의 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진행하는 풀이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A하고 B가 있는데 B가 3배네? 그러면은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얘는 이제 비율이 1대3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B가 4개가 더 많다라 그랬었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2개만큼 차이 나니까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2개, 6개다 이렇게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풀이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풀이를 제가 제공을 할 거고 학생에게 제공을 할 거고 학생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 라는 의미에서 저기는 차원이 다른 문제 풀이를 제 시그니처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 하나 소개해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배제고 맞춤 프린트 변형 문항 대답입니다. 네, 배제고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린트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16문제 중에서 보통 5문제 정도가 변형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는 얘가 이제 배제고에서 출제했던 프린트를 제가 변형시킨 문제고요. 작년에 변형시킨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실제로 출제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자료의 유사성과 그리고 풀이 방식이 동일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뭐 자세한 숫자까지는 제가 그 정도까지 맞추지는 못하지만 이제 풀이의 유사성이라든지 자료 자체가 이제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제작해드립니다. 그 16문항에 대해서 그 전부 다 제가 다 변형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항은 2-3문제 만들기도 할 거고 그리고 쉬운 문제는 1문제 만들기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대표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 보여드려 봤고요. 다음은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관리 시스템하고 이제 추가로 학생들에게 나가는 자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 시스템으로 저기는 1대3 부스트 클래스거든요. 요거는 이제 올해부터 저희 학원에서 도입을 하게 된 시스템인데요. 이 부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우리 학생이 클리닉을 갔는데 이 질문을 해결을 못하고 왔다. 조교쌤이 질문을 안 받아줬다. 너무 바쁘더라. 이런 케이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교진 1명과 학생 3명을 붙여서 1대3으로 밀착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1대3 부스트 클래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교진 1분과 학생 3명에서 이렇게 밀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보통 부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진행되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조교쌤하고 소통하면서 질문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부스트 클래스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1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법 필기 노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스트 클래스에 오게 되면 이제 학생이 무엇을 진행을 하느냐? 제가 이제 직접 제작한 활동지를 풀게 되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2가지의 활동지가 있습니다. 주에 이렇게 2가지의 활동지가 나는데 이 2가지가 나가는 이유는 사실 학생별로 성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화학을 완전 처음에서 완전 어려워서 하나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 화학했는데 나 화학 선행에서 너무 쉬운데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니즈를 다 만족시켜주고자 제가 이렇게 활동지를 2개를 매주 전형합니다.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가 중하 정도 되는 친구로 해서 기본 OX 문제라든지 혹은 빈칸 치우기 문제 그리고 대표 예제 문항들을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 쉽다! 나 대표 예제 충분히 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나이도 3짜리를 준비했거든요. 이 나이도 3 같은 경우에는 대표 예제 문제도 들어가지만 어떤 것들이 메인 타겟이냐면 여기에 메인 타겟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메인 타겟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수준으로 제작을 해서 실제에 존재하는 문제가 제가 싹 다 제작합니다. 싹 다 제작해서 이 학교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더라도 즉각에서 갈 정도로 제가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스트 클래스에 나가게 될 거고요. 학생이 오게 되면은 학생 성취도 별로 요거를 나갈 수도 있고 요거를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점. 아마 이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문자로 학생은 이거 풀고 갔습니다에 대한 문자는 다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자료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옆에 있는 24시간 톡방은 잘 운영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찍은 거거든요, 사실.
어제 캡처를 해가지고 잘 운영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숫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97명이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잘 애용하고 있고요. 제가 언제든지 깨어있는 시간이라면 제가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학생과의 프레임워시가 있으니까 내용은 가져오진 않았고요. 그냥 잘 활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거는 비법 필기 노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 수업 나가고 나서 1주차 수업 딱 끝나고 나서 찡 이거 학생들에게 올려줄 거거든요. PDF 파일로.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법 필기 노트지만 강의 필기 노트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을 막 들었는데 집에 오니까 나 이거 까먹었어 라는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 필기 노트를 직접 패드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작성을 하다 보니까 글씨체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아무래도 배제고 친구들 잘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법 필기 노트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비법 필기 노트에 이제 추가로 어떤 내용도 나가냐면은 이거는 배제고에서만 출제되는 내용이야 라는 내용도 제가 다 담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배제고에서 출제되는 지역상 개념까지 다 담아가지고 학생들이 할 수 있게 그래서 강의 필기 노트하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복습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바로 정리 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비법 필기 노트이자 같이 정리 노트로 제가 활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화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배제고의 지구학 파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박민재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해드리자면은 현재 YG과학학원에서 지구과학 파트 담당하고 있고요. 기존에 신호지과학학원에서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파트를 담당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PR 정도를 하자면 사실 이 주변 과학학원에서 지구과학 담당 전임 강사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 혼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배제고 학생들 정말 많이 만나왔고요. 아이들을 밀착적으로 많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배제고 유형에 맞춰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지구과학에 관련된 내용 설명하고 좀 디테일한 배제고 관련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학년 때 지구과학 선택하신 부모님 계실까요? 학생이? 두 분밖에 안 계실까요?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사실 배제고가 지구과학 선택 비율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사실 제가 이게 고2 때 지구과학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배제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많이 대학을 가다 보니까 최저를 맞추는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경향성 자체가 사탐 하나랑 과탐 하나를 선택하는 이과 친구들이 좀 많아서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재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선택 비율을 책정해 놨습니다. 실제로 진수적으로 과탐의 선택 비율은 좀 작아졌지만 기존적으로 지구과학에 대한 선택자는 가장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향성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생명의 선택자보다는 지구과학의 선택자가 좀 많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수시에 따른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구과학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면은 실제로 저희가 실제 수능에서 점수를 등급을 따기 위해서는 N수생과 열어야 되는데 N수생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구과학을 공부했었던 터라 실제 고3 때만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현역생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뒤쪽에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배제고의 출제 경향성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유형으로 공부가 들어가면 돼서요. 실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정도 지구과학에 관련된 기반을 다져놓으시면 고3을 공부하는 데 훨씬 수월하다라고만 알고 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지구과학에 관련된 배제고 설명해드리자면은 배제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 95점, 그 다음에 서답형 5점짜리로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서답형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주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5점이 거의 기본 점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95점의 객관식 문제로 성적이 좌우가 되고요. 사실 배제고의 시험 특징 같은 경우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시험 난이도만 봤을 때는 최상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실제 그때 배제고의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최상인 게 연계 정도를 보시면 고3 기출 문제가 거의 직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교사 즉 학교 선생님이 실제 배제고 학교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만드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고3 기출 문제에서 많이 따오기 때문에 실제로 고3 이 푸는 내용 자체가 내신으로 나오면 성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가 최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4문제의 객관식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걸 50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한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특 수완의 2점짜리가 아닌 3점짜리가 어느 정도 연계성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여기서 3점짜리로 나오니까 이거 풀어라고도 실제로 얘기를 하는데 배제고 학생들이 지구학을 조금 만만하게 보는 경향성이 조금 있어서 계속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한번 띡 풀고 시험장에 가는 케이스들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 및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는 교과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학교 프린트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제가 이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학교 프린트의 중요성은 좀 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제고 시험에 관련된 등급컷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만 실제 연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제가 풀어드린 내용 중에서 학생들한테 준비시키는 내용 중에서 처음 보는 자료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연계 비율이 정말 높습니다. 사실 이것만 준비시키면은 대부분 처음 보는 자료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급컷이 100점 혹은 한 개 정도 틀려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구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찔끔 하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어디서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다 맞을 수 있을 정도지만 실제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문제풀이를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 시험에 관련된 시간이 좀 부족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좀 등급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가 많은 친구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즉 평균의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배제고 학생들을 많이 대비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게 기본적으로 배제고 등급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제고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1학기 중간고사 커리큘럼을 가져왔는데요. 배제고 수업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4시 20분부터 7시 10분에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날에 조금 늦는 친구들도 존재하기는 하는데 바로 앞에 배제고이기 때문에 대부분 4시 20분까지 맞춰서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못 올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제 수업 시간 중에 위클리 테스트, 즉 주간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수업 시간 전에 진행하기 때문에 앞에 개념을 놓칠 일은 없습니다. 즉 시험을 만약에 못 봤을 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보게 하거나 끝나고 일정이 없는 친구들은 보게 하고 하원시키거나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4가지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로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탄탄하게 하셔야지 배제고 관련된 오답률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5주차 내용인데요. 배제고 적중 충정리 모의고사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조금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제고는 연계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유형에 관련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런 유형 문제들에 대한 변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해서 모의고사를 내는 게 5주차 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제고 친구 중에서 좀 열정이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뽑아달라고 이야기해서 풀어보는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6주차, 7주차 내용입니다. 사실 타 학교에 비해서 배제고 같은 경우가 좀 직접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제고 친구들만 기본적으로 연계되지 않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로 6주차, 7주차에 관련된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서 난이도 높게 나왔을 때 그걸 당황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6주차, 7주차 때 대비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 8주차에는 직전 보충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 배제고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3에 관련된 기출문제 유형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실제 내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수능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구과학의 1년 커리큘럼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구과학은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고체지구 파트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유체지구 파트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파트는 우주 파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땅, 그 다음에 공기랑 바다, 그리고 우주 파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각각의 차례대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배제고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학교랑 특이하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중복하지 않고 순서대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배제고는 2학기 기말고사 때 우주 전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주 전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우주 전범위에 대한 조금 학습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때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4주 특강으로 우주 파트 특강 나갑니다. 실제로 이 우주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3 친구들도 이때 우주 파트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는 정말 못 풀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주 파트에서는 쉽게 계산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계산 파트 들어가고요.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평면, 도형, 평면,
벡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즉 어떤 적으로 공간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이런 방향성을 조금 생각하시는 파트가 우주 파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어느 정도 준비를 시키고 기말고사 때 공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월하게 대비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바탕이기 때문에 지구과학도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받쳐놔야지 위에 기반을 쌓을 때 아래쪽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결과적으로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 학습을 탄탄하게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자치교재를 조금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데요. 자치교재 같은 경우는 사실 배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구과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수업에 관련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념교재 제가 빈칸, 중요한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습니다. 만약에 여기 놓쳤더라도 옆부분만 조금 복습하고 좀 집중돼서 공부해줘 라는 의미에서 개념교재 빈칸을 뚫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예제 및 스킬 연습할 수 있도록 예제 문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심화학습이 배재고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심화된 문제풀이, 즉 본인이 어떤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워주시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구과학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 지구과학은 어떻게 풀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대부분 자료 해석해요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해석이 사실 통합과학 1 아니면 쉬운 지구과학 문제에서는 그냥 자료 해석만 하면 띡 풀리는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실제 고3 넘어가서는 이 자료 해석이 굉장히 해석이 어렵게 나타나게 돼서 즉 어떻게 막 꼬아져 있는 부분을 보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봐야겠구나, 그래서 그에 대한 다른 개념을 이렇게 활용해야겠구나를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지만 시간이 조금 단축되는데 그걸 하려면 문제풀이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받쳐줘야지 어느 정도 정답률이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주간 테스트 및 파이널 테스트로 아이들한테 계속 상기시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이 어다르고 아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완전히 탄탄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기본 개념 가장 앞쪽에 빈칸 및 OX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는 객관식이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답률을 높여야지만 배재고 지구과학에서는 좀 시험 점수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 객관식 문제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이지만 실제로 선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답 없음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기억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허투루 풀지 않도록 그 선지를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관식이 존재하긴 하지만 배재고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본인이 이해했을 때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때 결과적으로 주관식이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간 테스트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하는 문자로 어머님들 개인적인 문자로 발송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직보 자료입니다. 이 파트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매년마다 배재고 선생님이 말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작년도 고3 기출 문제 풀어봐라, 아니면 이번 연도 고2 기출 문제 풀어봐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고3 친구들이 3월 모의고사가 끝난 직후가 되겠습니다. 끝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 중에 금년도, 즉 이번 연도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보 자료에 포함되어서 학생들한테 직보 1주 전에 나눠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정말 안 하는 친구 중에서 이 직보 자료만 풀고 가서 하기 쓰고 2개 틀리고 하는 친구들도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정말 머리가 좋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여기가지고 직보 자료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구과학이라는 게 아이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공부를 계속 뒤로 미룹니다. 지구과학이니까 조금 이건 풀면 돼 라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 어느 정도 꾸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시그니처 자료 2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즉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필기를 정말 안 하거나 검은색으로 지렁이 굴러가듯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개념을 보기 위해서, 암기 노트를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잘 정돈된 개념 노트를 나갑니다. 실제 사실 배재고 같은 경우는 완전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딸딸딸딸 암기해서 문제 푸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헷갈리는 개념 자체는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자체 제작 손필기 노트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클리닉 엔집 같은 경우는 학생에 대한 문제풀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4주차 이후에 나가는 자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4주차, 즉 개념까지는 숙제장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택장은 시중에서 3번 정도 묶어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수택장이 나가고 나서 클리닉 엔집이 나가는데 이 클리닉 엔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자이스토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무조건 묶어서 스프링 교재로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자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학생마다 추가 자료를 달라는 학생들도 있어서 언제든지 그거는 제공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부스트 클래스인데요. 사실 앞에서 많이 설명드리셨겠지만 강사 혹은 조교 한 명이 3명의 친구를 관리한다는 밀착 시스템입니다. 즉, 이 밀착을 관리하기 위해서 3명, 맥스티를 3명으로 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튀지 않게, 학생들이 도망가지 않게, 뒤떨어지지 않게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클리닉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스트 클래스에는 크게 2가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숙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가 숙제죠. 결과적으로 숙제를 했냐 안 했냐의 성취도 및 진행 정도를 어머니들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간주입니다. 자, 주간주 같은 경우는 2가지로 존재하는데 1번과 2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객관식을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두 번째로는 주간식을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으로 탑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리닉 이후에 이쪽과 같은 각각의 회차 및 내용, 그리고 테스트 결과 나오면 테스트 결과, 평균 등수, 그 다음에 각각의 평균 점수, 그리고 숙제 성취도, 주간지 성취도 등이 표시돼서 어머니들한테 수업 끝나고는 테스트 점수, 클리닉 끝나면 부스트 클래스에 관련된 내용이 2가지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라스트로는 다양한 복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24시간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단톡방이 존재하고요. 개인적인 톡으로도 대부분 많이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는 새벽 클리닉입니다. 새벽 클리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과학은 특성상 안에 하다가 뒤쪽에 몰려서 하는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직접적으로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새벽 클리닉입니다. 즉 10시 이후에 진행하는 부스트 클래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필수가 아닌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출석을 하는 건데, 사실 배제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출석을 안 하기는 합니다. 잘 출석을 안 하고 대부분 그냥 쌤 저 그냥 카톡으로 질문하면 문자로 질문해도 돼요 라고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실제 배제고 학생들도 참여하는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만족도가 높아서 이번 연도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차별 복습 영상 나가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너무너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줌이나 화상 통화를 가지고도 온라인 클리닉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리를 가장 중요시하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친해지고요. 그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것이 거부감이 없어진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평균 점수는 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제 강의 모토고요. 그럼에 따라서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모토 자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우선시하게 강조하는 것은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통해서 지구과학에 관련된 포기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학원을 오는 게, 등원을 하는 게 거부감이 들지 않게끔 개개인별 맞추는 성장, 그 다음에 당연히 즐기면 결과적으로 성적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항상 열정감 있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고등 친구들도 배제고 학생들도 있고요. 당연히 고2 친구들도 배제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고3까지 따라오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믿고 맡겨주시고 열정감 있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강동 와이즈에서 배제고 물리학 수업을 담당하게 된 한석규라고 합니다. 먼저 설명의 진행 순서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다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번 배제고 친구들 수업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그 시간표랑 마무리로 수강 후기, 그다음에 학생들 성적 얼만큼 변했는지까지 이야기 드리면서 설명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랑 토목공학을 독수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강동 와이즈가 물리 대표 강사로 있고, 그리고 분당에 제 개인 학원을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 학원 잘 하면 되지, 굳이 뭐 여기까지 와서 수업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한 3년 전부터 저랑 계속 수업하자고 연락을 주셨었는데 제가 반포랑 배치에 그때 있었어서 수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기회가 돼서
본인이 이제 학원을 오픈하게 됐는데 꼭 한두 타임이라도 깔아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많이 깔지는 못했고요. 배제공 같은 경우는 제가 화요일 낮 시간에 수업을 딱 한 타임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이따가 시간표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반포 네이처 탐구라고요. 여기도 이제 세화고 아시죠? 배제고만큼 이제 그 내신이랑 특히 물리학 과목이 타이트한 학교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이제 세화고반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대치 미래탐구, 그 다음에 분당에 있는 정성 하이클래스, 파인만과 이런 수학과학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다. 제일 아래에 여기 적어놓은 게 이제 수능 바탕 만점자라고 제 자랑을 적어놓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제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왜 못했는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대로 방법을 알고 공부하는 시기를 잘 못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똑똑하고 유능하신 선생님은 너무 많으시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해소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짚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겪어봤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 맨 마지막에 저렇게 조그만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토인데요.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기왕이면 재밌게 공부하자라는 뜻에서 저렇게 모토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앞에서는 지금 굉장히 얌전하게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되게 까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까부나요? 그래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수업 특징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수업을 하는지. 물리 공부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사실 배제고 정도 갈 친구들이면 공부는 어느 정도 습관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붙잡아 놓고 끝까지 공부시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리라는 과목은요, 한 번 해가지고 해결되는 과목은 절대 아니에요. 개념 수업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번 문제풀이 수업을 반복해서 듣게 하고, 배제고 같은 경우는 이제 킬러 문항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학교라서 그 킬러 문항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듣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게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사가. 그러려면 아이가 질리지 않고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석해서 푸는 연습까지를 시켜야 되는데, 보통 이제 선생님들 보면은 자기 수업하고 문제 풀어주고 자 됐지 하고 넘어가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물리 선생님들이 특히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요. 본인이 굉장히 지적 능력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고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못 해봤었으니까 아이들한테 단계별로 좀 내용을 숙지시켜서 이 단계가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연습을 많이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개념 공부를 배제고 같은 경우는 길게 잡을 수가 없어요. 워낙 시험 범위도 많고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 수 있게끔 문제 푸는데도 비중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개념 내용을 수업을 한 이후에 기출과 수능 특강 그리고 학교별 불교재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킬 거예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능 특강이 한 5-6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40%가 기출, 전년도 기출, 3월, 6월, 9월 수능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킬러 문항을 많이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시험 범위가 앞부분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 속에서 많은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므로써 등급을 나누게 하는 시스템으로 아이들 성적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치열한 이 시험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하면 당연히 기출이랑 수능 특강을 많이 반복적으로 풀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제 분당에 있는 개인 학원 낙생고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학교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세화고 이제 이 학교 똑같이 다 준비시켜요.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반복,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로 자체적인 모의고사도 당연히 내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듣고 안 따먹을 수 있게 같이 복습용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캠코더로 자동으로 녹화가 되고 있어서 아마 학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바로
아니면 학원 유튜브 채널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학원 하기 전에도 저는 제가 학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이 네이버 밴드나 유튜브에다가 아이들 복습할 수 있게끔 영상 항상 저장해서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거 있으면 이거 찾아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교재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어요. 시중 교재 물론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아이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교재 한 권의 양 자체도 너무 많고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들 잘 정리해 놓은 교재에다가 뭐가 추가로 나갈 거냐면요. 그 교재 속에 기출문제를 난이도별로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텝 1 제일 쉬운 거부터 스텝 3 킬러 문항까지 전부 다 풀 수 있도록 난이도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놨으니까 그 교재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쨌든 어머님들한테 오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만약에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 시간 안에 빠르게 풀 수 있는 감각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내신 대비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분석하고 넘어가는 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내신 대비를 그렇게 잘 해놓고 고2 겨울방학 때부터 만약에 나는 수능 물리로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나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그때부터는 그 감각을 길러주는 훈련을 시키면 되는 거죠. 엔제를 가져와서 풀거나 사설 모의고사를 받아서 풀거나 하는 방식으로.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풀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 건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것 같아서 문제 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학교 내신에서는 그닥 어렵지 않게끔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1단원 첫 번째 문제거든요. 1단원에 나오는. 근데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도 글도 길고요. 그쵸? 물리인데 글도 길고 문자도 많고 그 다음에 그림도 뭔가 쉽지 않아 보이고 선지는 더 복잡해 보이고 그쵸? 요런 문제를 풀라고 내주고 그 채점해주는 해설지를 보면요. 풀 과정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추구하는 수식을 많이 쓰는 풀이랑은 좀 거리가 먼 거죠.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런 복잡한 상황을 조금 더 내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수식 개선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풀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면 시간 모자란 거 아닌가? 대제고 같은 경우는 진짜 시간이 그 시험 볼 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수식을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수업이 추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어서는 우선 아이들이 무슨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꼼꼼하게 아이들이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관리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매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해요. 숙제 같은 거. 근데 일단 매일 하기가 쉽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 숙제 내주면요. 전날 몰아서 합니다. 그렇죠? 어머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큰 딜레마거든요. 전날 몰아서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 본인들도 아는데 자꾸 못 지키더라고요. 왜 못 지키냐고 봤더니 주변에서 계속 귀찮게 해줘야 돼요. 너 숙제 했냐? 지금 한 것까지 얼마 보내라.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관리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런 선생님들이 특히 이과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아이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수업을 들은 직후 혹은 그 다음날 숙제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물리를 신경 써서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 이렇게 숙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요일이면 월, 그 다음에 토, 그 전에 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숙제 제출이 안 됐을 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머님들한테 다 안내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나 아이들 관리도 하고 있고 근데 방치해뒀다가 성적이 안 나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어머님들 입장대로 속상하고 아이들은 또 성적 안 나와서 서운하고
제 입장에서 또 나는 수업한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서운하고, 그거를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항상 이렇게 문자로 어머님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스트 클래스, 이거는 이제 많이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조교 선생님이 부스트 클래스를 직접 진행을 해주실 건데, 마찬가지로 물리학과를 나오셨고요. 졸업하셨고, 그리고 제 수업을 그대로 듣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이랑 담당 선생님의 풀이 과정이나 사고방식에 이질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 수업을 직접 다 듣게 하고요. 그 풀이 방식을 그대로 진행시켜서 질문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제 개인 학원, 아이들이 이제 희망하면 제 개인 학원 카카오톡 채널도 오픈을 할 거예요. 거기다가 질문을 하면 조교 선생님이 직접, 아까 그림 그려져 있었던 것처럼 손풀이로 그것도 조교 선생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설이나 질문을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클리닉 때는 뭘 하나요?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수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물리 클리닉은 질문으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일부 학생들이 굉장히 숙제를 잘 해오거나 잘 따라오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자체 테스트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을 좀 타이트하게 걸고요. 그 안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자체 테스트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숙제를 다 하고 질문도 없어. 그래서 자체 테스트까지 봤으면 그 주 클리닉 숙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질문만 하다 갔어. 그럼 얘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이거는 따로 숙제로 나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검사할 거고, 저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한 어머님들한테 문자가 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머님들을 제가 괴롭힐 겁니다. 문자로. 나중에 차단만 하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학생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제고 이번 중간고사 일단 작년 거를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역학부터 열역학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학교들보다 한두 단원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어려운 파트, 심지어 어려운 문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출제 범위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한 70%, 60% 정도는 수트, 3점짜리 문제가 많았고요. 역시나. 그리고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집에서도 많이 내쳤고, 제가 어느 정도로 분석하냐면요, 낙생고, 저희 그 분당에 있는 학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낙생고 같은 경우는요, 앞 페이지를 객관식 긴 선지들, 글로 이루어져 있는 걸 이렇게 내세요. 뭐 1번에 말로 이렇게 풀어서 써져 있는 거 있죠. 물린데 막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내세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글귀지? 이게 선생님이 쓰신 것 같진 않은데 해가지고 제가 교재를 싹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이스토리 앞에 보면 개념 체크하는 포인트들, OX 퀴즈 하는 거 있죠. 그 선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석을 해야 돼요. 자사고나 특히 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디테일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한테는 낯선 지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이스토리 앞부분 같은 거는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내시더라고요. 뭐 특이한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학교별로 지금 디테일하게 계속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8번 진행이 되는데 범위는 많은데 개념 수업 횟수는 똑같이 잡았어요. 왜냐? 문제 푸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막 풀리냐? 학생들이 본인이 개념 적용하고 어디까지 사고했는지 이 사고 과정을 쌓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학습이 되고 암기가 돼도 문제를 완벽하게 다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본인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많이 풀어서 너무 익숙해져서 문제 보자마자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야 라고 하면 제일 베스트인데,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또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모의고사 하나 보는 거는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자체 직전 대비 때 자체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어려운 것들 위주로 랜덤하게 문제를 한 30문제 정도를 낼 거예요. 그걸 50분 안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풀릴 겁니다. 항상 시험 대비를 하거나 공부를 시킬 때는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요.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컨디션 안 좋을 때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문제 풀어봐야 되고, 누가 방해하고 있을 때도 집중해서 풀어봐야 되는데, 너무 요즘 아이들 보면 스터디 카페 가서 쫙 예쁘게 해놓고, 그렇죠? 집중 잘 되게 해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산만한 환경 속에서도 집중해서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타이트하게 하고 문제는 어렵게 해서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짜증내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모의고사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더 받아서 풀고 싶으면 저희는 매주 모의고사를 항상 2개에서 3개씩은 무조건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난이도, 뭐 중간 난이도 상관없이 문제를 여러 개 해가지고 시험을 만들기 때문에 본인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시험지랑 답지 이렇게 따로 나눠주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오늘 알겠죠? 자, 다음. 그래서 제가 언제 하냐면요. 화요일날 4시 20분부터 7시 10분에 일단은 수업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때 배제고 학생들 와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총 수업 시간이 2시간 50분입니다. 일단은 다른 학교들은 제가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50분, 10분, 50분, 10분, 50분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배제고는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은 조금 유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총 170분의 구성이요. 뭐 질문 30분, 개념 설명, 쉬는 시간, 문풀 연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제 문제풀이가 좀 늘어나게 되는 학교들은 이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될 거고요. 개념 설명이 조금 줄어들거나 쉬는 시간을 조금 줄이거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그래도 이 시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 수업에서 내가 부족하고 몰랐던 게 뭔지 확인하는 이 시간 하고요. 내가 오늘 배웠던 거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2시간만큼은 이거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닉은 마찬가지로 화요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같은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수업을 하고 있으면 뭐 조교 선생님이 클리닉 강의실에서 조교를, 그러니까 클리닉을 1대1로 3대1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이제 요새는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 시간대에 와서 그 클리닉을 받으시면 되고, 정확하게는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사실 이 날을 비워놓은 배제고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때도 지금 클리닉만 깔아놓을지는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수업이 또 다른 수업에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클리닉 이때 까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궁금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과연 내 수업을 듣고 만족한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될까를 얘기를 좀 드리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학생이 이 학생입니다. 저도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학생인데, 처음에 저한테 물리 수업 이제 받으러 왔을 때 20점을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내신을.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시험에 53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53점 받은 게 아니라 올려놨어요. 53점 올려놓고 2학기 기말 때는 98점밖에 해서 전교 1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했다가 아니고요.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경우,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 분석이 떨어지는 수업을 좀 들으면 저런 식으로 잘 할 수 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 많이 시키고 있다. 그리고 내신 대비는요, 물론 어려운 학교긴 하지만 엄청나게 천부적인 지능을 요구하지 않아요. 수능이면 모를까. 근데 내신 대비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그래서 노력의 영역, 그리고 그걸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이 의지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아이들한테 항상 수업할 때도 동기부여를 줘야 되고, 어머님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것처럼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의 수업을 들으시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기 이렇게 길게 남겨주신 거면 어머니 되게 만족하셨으니까 저렇게 남겨주셨겠죠. 뭐 많아요. 여기 100점에서 전교 1등 받았다. 테스트 보면 저희가 성적표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있고, 학교 어디 붙었는데 고민 중이다, 뭐 이런 행복한 고민 다 같이 하셔야죠. 내후년에는. 그쵸? 이렇게 뭐 맘카페에 올라온 후기, 뭐 1등, 전교 3등에서 1등급 나왔어요, 뭐 만점 받았어요, 모의고사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카이스트 붙었어요,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사실 학원 경력이 제가 올해 31인데요, 9년 차예요. 나이가 많지 않은데 경력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후기들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고 와닿을 만한 것들만 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로 해드리는 것보다 수치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얘기를 좀 드리면, 여기 빨간색 네모 박스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건 다 그냥 1등급이에요. 1등급 친구들. 이게 작년 저희 학원 성적표거든요. 제 개인 학원. 그래서 오픈한 지 이제 1년 딱 됐는데 학생들이 꽤 괜찮은 성적을 많이 받아줘서
이렇게 네모박스는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점수가 지금 보면 38점에서 77점 오르고 56점에서 83점 오르고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거 가지고 사기치면 저 경찰서 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수치적으로 좀 어머님들한테 조금 더 신뢰감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오픈을 해놓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회는 일단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어머님들 진짜 늦은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애들이 좀 이런 걸 알아줘야 될 텐데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 저희 엄마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설명회 가고 어디 학원 집어넣으려고 하고 막 이런 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근데 이게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안 바꿔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계속 고생하셔야죠, 하거든요. 네, 그렇게 고생하실 만큼 아이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제 이름 한서규였고요. 배재고 담당을 딱 꼭 기억해 주시고 나가실 때 시간 추천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YG과학학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유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앞서서 저희 학원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이 동네가 시끌벅적한 것 또한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글들이 보이는 뭐를 들고 오셨다는 제보 또한 익히 들었지만, 어찌됐건 모든 것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결정한 사항들이고, 학생들, 어머니들이 어떤 것들이 우려되고 어떤 것들이 조금 걱정되시죠? 알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차질 없이 학생들의 수업과 학생들의 1등급을 위해서 전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잘 운영해서 제가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동부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 생명과학의 단과 기준으로 매해마다 200명 이상의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내피셜이 아닌 오피셜로 감동부에선 제일 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있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시너지과학관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시너지과학관에 잠시 거처를 옮겼다가 그것이 독립해서 지금 현재 YG과학학원이 되었고, 시너지과학학원에 있는 강사들은 모두 다 지금 YG과학학원으로 편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손쉽게 최근 이슈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수업 포인트는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제중을 나왔고, 배제고를 나왔기 때문에 배제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21살 때부터 강사를 시작했고, 그럼에 따라서 지금 올해로서 군대 빼고 딱 8년차 강사거든요. 그 해 동안 한 번도 제 군대 제외하고선 단 한 번도 이 손에서 분필을 놔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동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전임 강사입니다. 이제 타 학원과는 다르게 저는 이 동네에서 나고 이 동네에서 자라고 이 동네에서 뼈를 묻을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강사님들과는 퀄리티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런 것들, 성적들은 당연히 다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쾌한 면학 분위기는 이제 배제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 배제고의 B급 감수성에 맞춰서 제가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서 약간 동네 형처럼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해서 이 아이가 1년 동안의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레이스 동안 지치지 않도록 제가 같이 잘 러닝메이트로서 또는 형으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저의 배제고 수업의 모토이었고, 그것을 배제고 아이들이 좋아해줬고, 그럼에 따라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쾌한 면학 분위기가 저의 첫 번째 수업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치는 높은 퀄리티의 자료량. 자, 이거는 제가 매해마다 7번 정도의 분량을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강좌 계획서에 보시면 이제 매주 주간지가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제 밑에 조교진이 총 8명이고 거기에 배제고 졸업생만 4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동구를 포함한 배제고를 포함한 이 강동구 기출 문제들을 싹 다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퀄리티 낮은 문항들 빼고 시중 교재 문제들 싹 다 걷어들여서 정말 제가 매해마다 자료량만 거의 100만원 이상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싹 다 걷어들여서 필요없는 문항들 싹 다 빼서 100문항에서 120문항의 선별된 문항을
1, 2, 3 스텝으로 난이도로 나눠서 제가 매주마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조교수님과 제가 선별을 해서 이 문항은 반드시 풀어야 돼. 아니야, 이 문항은 걸러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선별해서 어머니들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4주차 때는 와이즈 엔제라고 하는 문제풀이 교재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문제풀이 교재에는 자이소리 플러스 올해 수축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한 다음 나머지 두 번은 제가 퀄리티 높은 문항들을 교재를 선별해서 총 4번 정도의 분량을 스프링 교재로 말아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번 분량이 YG 엔제로 그 다음에 3번 정도는 주간지로다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관적 문제 풀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 학생이기에 할 수 있는 풀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을 법한 풀이.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풀 수 있지. 어떻게 제가 그렇게 풀어요? 라는 것들은 제가 정말 극도로 혐오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풀이에 대한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풀이를 저는 지향하고 그에 대한 수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관적 문제풀이가 저의 3번째 수업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동네에서 이게 인기가 제일 많냐라고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진짜 오피셜입니다. 작년도 배제고 2학년, 재작년도 배제고 2학년, 3년 전 배제고 2학년, 전교 10등 중에서 9명은 다 제 수업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제 수업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소월반 애들은 그냥 다 제 손을 거쳤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피셜이 아니고 오피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소월반 거의 담당 강사 같은 느낌으로다가 제가 여태껏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생명과학 한에서는 제 손을 다 거쳐서 제가 안정적인 1등급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제고 기준 킬러 문항 적중력이 압도되었다라는 거는 제가 재학생일 때부터 이미 익히 있던 선생님입니다. 유진쌤과 김동영 선생님, 아직도 은퇴를 안 하시고 여전히 계시는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기반해서 당연히 저도 공부를 했었고 그에 기반해서 당연히 출제를 할 것이고 그에 기반해서 애들을 가르칠 것이고 작년도 최상위권 학생의 필기본, 교과서 필기본, 재작년도 최상위권 전교 1등 학생의 필기본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입각해서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중력은 당연히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최상위권 학생들의 교과서 필기본이 저한테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그거를 복사해서 잘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이미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배제고 생명과학은 더럽다. 이미 너무나도 익히 들으셨을 그 한마디를 제가 싹 정리해서 빈틈없이 다 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강사의 온전한 태도니까요. 그래서 배제고 기준 킬러 문항이 가장 제가 적중력이 높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매해마다 문제를 저는 직접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제고 생명과학의 출제 경향성을 조금 파악해 보실까요? 문제를 찍으실 분들은 또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년도 1학기 기말고사 11번 문항입니다. 지역적 개념이 다량으로 출제가 되는데 저기 니은번 보기에 보면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르티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코르티솔은 유진쌤이 수험생 시절에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역사책에 나올 법한 단어거든요. 요즘에 저렇게 수업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르티솔이라고 지금 되고 있거든요. 저번 교육과정, 즉 교육과정이 2번도 바뀌기 전에도 코르티솔이라는 말은 사실상 삭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 부분을 수업하셔서 그 부분을 시험 문제에 니은번에 냈다. 지역적 개념이 다량으로 출제된다. 이거는 배제고 생명과학의 척추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얼마만큼 짚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 갈려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3 기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다. 이런 유전문항이거든요. 이거 자이스토리 3점짜리 수능 테스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항은 고3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다. 개념형 문항은 지역적 개념을 갖고 오거나 낚시성 선지를 배치한다. 이렇게 컨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교과서 그림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가 다량이다. 그러니까 교과서 그림, 교과서에 수록된 문제들을 그림을만 잘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선지도 당연히 풀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분석은 어차피 제가 다 해줄 거고요. 그래서 교과서 그림을 조금 보면 아무래도 한번 봤던 그림이니까 심리적 안정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제고 생명과학은 시간이 무조건 남아요. 유전이든 뭐든 시간이 무조건 남거든요. 그래서 배제고 생명과학의 가장 큰 핵심은 시험 시간에 헛짓거리만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출제자와 이제 심리전을 혼자 펼치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그대로만 쓸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시작하면 벌써부터 이제 점수가 하나씩 깎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했던 대로 하면 되거든요. 해왔던 대로, 저한테 배웠던 대로 하면 되는데 아니야, 의무만 심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점수를 알아서 깎아먹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배제고 생명과학은 절대로 수능적 경향성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과 딴판으로 놀기 때문에 유진식 생명과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심리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그 심리전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점수를 말아먹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제가 이제 교과서 필기본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곁다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척추를 보고 이제 그걸 격가지를 펼쳐야 되는데 자꾸 격가지만 보고서 이제 달려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점점 블랙홀 속으로 빠지거든요. 하지 말아라. 어차피 김동영 쌤은 그거 수업 안 했을 거니까 너무 하지 말아라. 그 격가지 때문에 불안하니까 자꾸 그거에 집착하면서 암기하지 말아라. 척추뼈대로 먼저 공부를 해라 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불안한 거예요. 계속. 아니야, 여기서 안 했을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것들을 제가 최대한 그 격가지들에 대해서 나올 만한 것과 안 나올 만한 것들을 다 분류를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 최상위권 학생들의 교과서 필기문이 저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3주차 정도에 줄 겁니다. 사실 1주차에 줄 수도 있는데 이게 1주차에 줘버리면 괜히 학생들이 또 괜히 이렇게 프린트 땅땅땅 들고 가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 펼치고 제 필기문 펼치면서 이렇게 대놓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께서 조금 노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특히 남학생들이 또 눈치가 없다 보니까 괜히 또 그냥 필기문 갖고 뻗대고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오히려 악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차가 조금 진행된 다음에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해라 라는 차원에서 제가 교과서 필기문을 제공할 거고요. 지역적 개념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 제가 사실 배제고 기출문항에서 거의 몇 번의 오류를 다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적 개념을 자꾸 5개념으로 내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저번에 한 번은 이상과 미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는 이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미만으로 출제를 해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수정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 정확하게 제가 해드릴 거고요. 역대 낙승 선지 총정리, 이거는 거의 저의 시그니처죠. 그래서 이걸 갖고 제가 내신 대비 모의고사 지금 주차 저희 진도 계획서 보시면 지금 5주차, 6주차, 7주차가 내신 대비 모의고사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35문항을 매년마다 1번부터 35문항까지 다 만들거든요. 그 해년도 수특, 그 전년도 수특 수완, 그리고 자의 스토리, 그 다음에 이 동네 학교 기출을 싹 다 반영해서 제가 기억, 니은 이것을 최대한 더럽게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다 혹여나 하는 것도 다 대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내신 대비 모의고사 때 기억, 니은 이것이 다 틀린 게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없음이라고 제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나 모르나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하게 저는 이루어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럼 35문항짜리 보통 내신 대비 모의고사 보면 평균은 12점에서 15점 사이입니다. 왜냐면 사실 틀리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틀리고 여기에서 다 정리해서 혹여나 하는 것까지 마무리 짓고 이거 싹 정리해서 들고 가 라는 차원에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머님들 성적 받고 너 일로 와봐, 너 어떻게 뭐 했는데 점수가 8점이야? 이렇게 혼내지 않으셔도
어차피 채찍질은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이 아이가 2학년이라고 하는 이 레이스 동안 절대 지치지 않고 쭉 갈 수 있게끔 당근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알아서 조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한테 다 권한을 미리 일임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당근과 채찍질을 매겨가면서 성적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도 2학기 중간고사 5번 그리고 단답형 3번에 대한 문제고요. 이거는 제 교재에 있던 대표 유형 6-3번입니다. 지금 보면 똑같거든요. 결국 여기에서 지금 보면 다가 하나의 감수 분열 과정이고 나가 상대편 부모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배해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제 흔히 거의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제가 작두를 타는 것 또한 결국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거든요. 이런 문항을 슬슬 낼 때가 됐는데 하면 그 문항들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제가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조교 1 학생 3에 대한 밀착 부스트 클래스가 저의 이 와이즈만의 와이즈 학원의 와이즈만이라고 하면 또 혼동하시더라고요. 와이즈 학원의 이제 대표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클리닉이라고 소위 불리는 시스템인데 클리닉에서 이제 가장 단점이 뭐냐면 엄마 갔는데 학생이 너무 많아서 질문도 못하고 그냥 갔다 왔어. 근데 선생님이 나 있는지 모르더라.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학생들도 실망하고 어머니들은 열받고 이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대를 다 나눠서 조교와 학생이 밀착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무조건 다 완수하고 갈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이거에 플러스 알파 저희 시너지 과학학원이 여기까지의 명망을 얻기까지 사실 학생과의 유대감 그리고 수업력도 있지만 이때까지의 혁혁한 공을 세웠던 거는 바로 새벽 클리닉이거든요. 이 새벽 클리닉을 사실 저희가 전 학원에서는 못했어요. 하여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는 어차피 제가 원장이니까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물론 학원에서 못하겠죠. 옆에 그대로 스터디 카페가 있더라고요. 제가 스터디 카페 제 사비로 들여서 알아서 공부 안 했으면 공부 못했으면 끌고 가서 다 하고 대구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올케어, 풀케어 해서 잘 관리해서 다 대구로 보내드릴 테니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어디 가진 않았을까, 다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다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새벽 클리닉이 사실 저와 학생이 유대감을 쌓고 그럼에 따라서 이 학생이 저를 잘 따르고 그럼에 따라서 이 아이가 같이 발전해 나가는 사실 진짜 혁혁한 공을 세운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다시 제가 부활시켜서 완수를 잘 해내게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제로 맞춤형 활동지를 제작했다. 그거랑 이제 주간 리포트라고 제 학생은 별로 싫어할 수도 있는데 매주마다 성과 리포트가 나가게 될 겁니다. 어머니들 폰으로 학생이 숙제를 했으면 어느 정도 했고 100% 중에 몇 프로를 했으면 주간 테스트를 봤는데 성적은 얼마고 석천은 얼마고 평균은 얼마인지를 다 보내드리고 다 복도에 게시할 겁니다. 그래서 벨제과 아이들끼리 선의의 경쟁이 붙어서 서로 긍정적인 스티뮬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근데 아이들끼리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야, 너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서로 긍정적인 이런 선의의 경쟁, 이게 사실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같이 제가 해서 적당히 아이들의 자존심을 긁어서 제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 학생을 위한 이제 SOS 프로그램은 이제 뭐냐면, 사실 이게 최선입고만 데리고 있다고 하면 이제 어머니들과 학생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애는 아닌데, 우리는 서울반이 아닌데 이게 너무 못 따라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위해서 SOS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민 선생님의 팀 티칭 수업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구제 프로그램인 거죠. SOS 말 맞다나. 그래서 저한테 2년간 배웠던 명일여고 제자가 있고, 그 애가 이제 고2, 고3 동안 저한테 수업을 계속 들어왔고 수능에 1등급을 받아서 올해 대학을 당당히 합격한 제자가 있는데, 그 아이를 제가 제자가 올케어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 전에 얘들아 이번 주 수업 배울 부분에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나랑 같이 좀 알아볼까? 라고 하는 예습과,
그러면 얘들아 이번에는 요거에 어려웠지 요거에 대한 걸 한번 리뷰해보고 요거에 따라서 다른 대표 예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 하는 복습까지 해서 풀케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SOS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포스트클래스, 본 수업, SOS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3개로 구축이 돼서 약간 다소 미흡한 학생까지도 제가 싹 다 챙겨가겠다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새벽 클리닉이라고 하는 저의 시그니처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해서 3일관이 아닌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 복습까지 해서 쭉 케어를 할 거고요. 저의 디렉팅 하에 이 아이가 별도로 제 수업 외에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OS 프로그램 때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제가 디렉팅한 이제 자료와 제가 디렉팅한 수업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제 수업에 들어오고 제 수업을 통해서 복습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이 자진해서 들어가서 선생님 저 이번 주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선생님께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저 먼저 들어가서 좀 예습 좀 받을 수 있을까요? SOS 프로그램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얻는 거고요. 얘네 딱 봐도 SOS 프로그램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지? 라고 하는 애도 강제로 제가 넣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SOS 프로그램까지 해서 제가 케어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도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2학년 때 수업을 들었던 또는 3학년 때 수업을 들었다 아니면 쭉 들었던 학생들의 입시 결과입니다. 물론 이게 배제고만의 결과는 아니고 배제고 이 정도로 보내면 대치동 거의 뭐 가겠죠.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이제 온 학생들의 입시 결과고요. 사실 남의 자식들이 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녀분의 대학이 이 안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과학은 당연히 YGG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의 명성에 버금가도록 제가 풀케어를 하고 타 과목 또한 제가 모니터링해서 절대로 어머니들이 저희 YG에 왔는데 그닥 명성에 버금가지 못하더라, 예전만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제가 완벽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YG 과학원의 원장 유경훈이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